2030년이면 일본의 세계 반도체 점유율이 제로가 된다. 이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충격적인 자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예고한 말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6월 발표한 반도체 전략을 통해 자국 반도체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988년 세계 시장의 50.3%를 차지했던 일본 반도체 점유율은 2019년 10.0%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후면 이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고 일본 정부는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반도체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반도체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물자로 지정하기도 했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에 4천억엔의 보조금을 지급해가며 일본에 신설 공장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고민은 산업을 뒷받침할 기술 경쟁력의 저하입니다.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전자제품들은 모두 한국이 가져가 버린 탓입니다. 휴대폰이나 TV, 가전제품 등에서 일본 제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 1990년대 한창 유행했던 워크맨이나 캠코더, 필름이나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등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던 일본 제품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본은 이 흐름을 읽지 못하고 현재의 영광이 영원하리라 믿으며 안주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논문 경쟁력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세계 2위의 논문대국이던 일본의 과학 논문 점유율은 2007년에서 2009년 3위, 2017년에서 2019년 4위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상위 10% 주목 논문은 1997년부터 1999년 5위에서 2017년에서 2019년 10위로, 최고 수준의 논문은 7위에서 9위로 밀려났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본인들은 아직도 일본이 기술 강국이라고 착각하지만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후진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30년간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도 일본인들은 경상수지 흑제와 대외 순자산을 근거로 일본 경제는 끄떡없다고 믿어왔습니다. 해마다 20조엔 안팎의 부를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이를 통해 쌓아올린 해외 자산이 세계 1위라는 점이 바로 그 자신감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엔화 가치 급락,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일본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체질이 바뀐 탓에 충격을 견디는 맷집도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인데요. 2000년대 무역수지와 소득수지로 각각 10조엔의 쌍끌이 흑자를 내던 일본은 2010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가 급격히 줄었고 적자를 낸 해도 있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경기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2012년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호전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베노믹스를 내세우며 엔화를 마구잡이로 찍어냈는데 이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국가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일본 경제는 수출 부진을 해외 자산의 이자와 배당 소득으로 만회하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20년 만에 최저치인 엔화 약세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따라잡지 못해 무역 적자를 증폭시켰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듯 42년 만에 일본의 연간 경상수지가 적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오키 타이주 UBS 증권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일본이 앞으로 완성 경상 적자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감행했던 일본 반도체 소재 산업마저 무너뜨리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소재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를 납품하는 시네츠화학이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저장성에 공장을 둔 시네츠화학은 지난해 10월에도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상하이를 중심으로 봉쇄 정책을 펴면서 공장 가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시네츠화학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일본의 새로운 공장을 가동하더라도 반도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산 포토레지스트의 가격이 오른 것도 국내 재고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한 포토레지스트의 톤당 수입액은 38,457달러로 전년 수입액인 톤당 33,074달러보다 16%가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포토레지스트의 재고가 바닥나면 국내 반도체 공장의 생산 차질로 이어져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급에 가장 차질을 빚고 있는 구식 공정용 포토레지스트는 8인치 웨이퍼로 주로 쓰이는데 8인치 웨이퍼로는 자동차 부품이나 디스플레이 구동칩, 가전용 전력 반도체 등을 만듭니다. 아울러 포토레지스트의 한 종류인 브라크립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력으로 하는 3차원 낸드 플래시 제조에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포토레지스트 수급란은 자동차용과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 반도체 공급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은 이미 일본 수출 규제로 국산화에 성공해 놓은 터라 이번 기회를 통해 국산화에 성공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일 경인양행을 비롯해 램테크놀로지, DENT, 캠스트로, 이녹스 첨단 소재 등 관련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산화를 위한 노력의 성과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보다 이 질병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매독입니다. 매독은 주로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는 성병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20일 매독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2022년 환자 수는 과거 최다를 기록한 2021년에 1.6배 속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의 매독 감염자 수는 7,875명으로 지난해 1999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더 문제는 올해 감염자 수 급증세가 지난해보다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부터 이달 10일까지 일본 전역의 매독 감염자 수는 2,59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1,595명보다 약 1.6배 많은 수치입니다. 환자가 하루에 26명씩 나오는 수준이라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난해 최대치 기록을 깰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독은 매독 트레포네마라는 세균 때문에 발병하는데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반점, 발진 등의 초기 증상이 있지만 감염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조기에 약을 먹어 치료할 병이 방치되면서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매독 감염자 수는 1950년 한때 연 2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만 이후 항생제 페니실린이 보급되면서 1997년 연 500명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때문에 일본에선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들어 다시 늘기 시작했고 2013년 전국 감염자가 1000명을 돌파하더니 지난 2017년 50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독 환자가 증가하는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찾아 유흥업소를 이용한 뒤 매독을 퍼뜨린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일본의 매독 감염자가 1000명을 돌파한 2013년이 관광 입국을 추진한 아베 신조 2차 내각 출범 시기인 2012년 12월과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2018년 기준 연 3천만 명의 외국인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애플리케이션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성 간의 만남 증가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독에 감염된 일본 환자 중에는 성별과 연령대로 봤을 때 20대 여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경제 전반을 무너뜨렸고 국민들에게 성병 위험에까지 노출시킨 모양새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